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인데요. 1995년에 처음 출간된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현실적인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삶이 더 편해질 거라고 배웠는데 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걸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리프킨은 이 책에서 아주 명확한 주장을 합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농업혁명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공장으로 갔고 산업이 자동화되면 서비스업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런데 리프킨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기술혁명은 모든 산업 분야를 동시에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실제로 책이 쓰인 1990년대에는 공장 자동화가 주요 이슈였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일도 하고 의사의 진단도 돕고 심지어 창작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리프킨이 책에서 든 사례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 철강 산업에서는 50만 명이 일했는데 1990년대에는 2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자동화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CES 2025 보셨나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시연을 했는데 그 성능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걷고 뛰고 심지어 백플립까지 하더라고요. 그걸 본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현대차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왜일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도 미래 모빌리티는 바퀴 달린 로봇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이러니합니다. 2016년쯤 현대차가 처음 이런 로봇 기술을 공장에 도입하려고 했을 때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당연한 거죠. 로봇 한 대가 들어오면 그만큼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니까요. 실제로 현대차 울산 공장만 해도 1990년대에는 7만 명 가까운 노동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생산량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는데도 말이에요. 노조 입장에서는 당장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했고 회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동화가 필수였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공장을 자동화했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첨단 로봇을 도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몇 년간 갈등을 겪다가 2021년 현대차가 아예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현대차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 자동화, 로봇,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까지 만드는 종합 로봇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투자자들이 이 변화를 환영한다는 겁니다. CES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보고 주가가 오른 건 결국 사람이 적게 필요한 회사가 더 가치 있다는 시장의 메시지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서 리프킨의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하는데요. 맞습니다. 현대차에도 로봇 엔지니어, AI 개발자 같은 새 일자리가 생겼어요. 하지만 숫자를 보세요.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수만 명의 자리가 사라지고 그 대신 생기는 로봇 전문가 자리는 고작 수백 명입니다. 게다가 40대, 50대 생산직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로봇 엔지니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리프킨이 말한 대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수가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노동의 종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리프킨은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사회가 양극화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딱 이렇지 않나요? 소수의 기술 전문가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를 중심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규정해 왔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까요? 그럼 리프킨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요? 그는 제3섹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3섹터란 시장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바로 시민사회 영역을 말합니다. 자원봉사, 지역 공동체 활동,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죠. 리프킨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대신해서 제3섹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임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눠 가지자고도 합니다. 한 사람이 주 60시간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주 30시간씩 일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어떠셨나요? 1995년에 쓰인 책인데도 지금 읽으면 마치 현재를 예언한 것 같지 않나요? 사실 리프킨의 예측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죠. 물론 리프킨의 모든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던지는 질문만큼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는 리프킨의 또 다른 책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소유의 종말, 공감의 시대, 한계 비용 제로, 사회 등 정말 흥미로운 책들이 많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